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정인아, 미안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세상을 떠난 16개월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 발의가 한창인데요. 관련 소식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나갔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네, 학대의 강도가 점차 세지던 예. 작년 8월 EBS 어느 특별한 가족에 네. 입양 가족으로 출연을 해서 천사 예. 엄마 아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예. 당시 14개월이었던 정인이가 입은 옷은 친딸이 4개월에 입었던 옷일 만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예. 말랐다고 합니다. 이마에는 무언가 찍힌 자국과 또 어깨에는 넓게 퍼진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너무 끔찍해서 가슴이 먹먹하고요. 예.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네. 온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예. 어제 청년회의 명의로 정인이의 양모를 네.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양천 경찰서나 또 아동학대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지책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안들 이제 이름이 뭐 이른바 아동학대 방지 사법 또는 뭐 네.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몇 가지 뼈대 중에서 저희가 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네, 저희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예.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피해 아동과 또 신고자, 목격자, 증인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한 그 신변 안전 조치 규정을 마련했고요. 예. 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주거지 등 현장에 네.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하는 것.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네. 아동을 건강 검진할 때 네.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예.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건강 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상담이나 교육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경우에 학대 가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를 보니까 예.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단순한 영상 시청과 결과표 제출에 그쳐서 네.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적금을 판매하거나 보험 판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 또 아동학대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랑 분리를 해야 하는데 예. 분리했을 때 그 보호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그 지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들이 82%나 문제의 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작년 한 해만 재학대 발생 건수가 한 3,431건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대폭 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인프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법안들 발의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뭐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용이 네. 보니까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이고 뭐 신상 공개하는 이런 차원의 내용의 법안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예. 아동학대 치사 중상의 처벌 수준을 현행 지금 5년과 3년 이상에서 예. 10년과 6년 이상으로 2배 강화하는 법안을 말씀하시고요. 예. 또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가정의 방문 주기 또 관리 방법 등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은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예.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예.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아주 강한데요. 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특히 이제 이 정인이 같은 경우는 예. 16개월 이하의 예. 영아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항이 불가능하고 의사 표시조차도 불가능하고 항거도 불가능한 미성숙한 아동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아동에게 학대를 하면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예. 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부검을 한 결과 정인이 같은 경우는 췌장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충격을 주려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네. 성인 남성 권투 선수가 힘껏 주먹을 휘둘러야 그 정도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췌장이 여성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내장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양모는 아이에게 네.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그 정도의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네. 다들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 또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 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저희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4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네. 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서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예. 법원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해서 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번 정인이 건도 반드시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리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뭐 1인 시위도 있고요.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청원 고안대 보면 또 경찰도 공범이다. 세 차례 신고가 들어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에 네, 대한 맞습니다. 지금 뭐 비판 여론도 아주 지금 높습니다. 네. 입영 이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생후 11개월인 작년 5월 달에 병원에 의해서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됐는데 예.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고요. 한 달 뒤인 6월 달에 양부모 지인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신고가 됐는데 예.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8월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예. 9월에 세 번째 신고가 되었는데 병원에 의해서 신고가 됐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서가 무려 3차례나 이 방관을 하자 사실은 주변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왜 아동학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양모가 입양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통역사였고요. 예. 양부 또한 모 방송국의 예.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양부모의 이런 후광 효과 때문에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제대로 조사하지 예.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황보 의원님 어제 인터뷰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NGO죠. 네. 이쪽에 고위원 매니저 인터뷰했는데 2013년 8살 네. 서연이 어린이 사망 사건 계기로 이듬해 서연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서연이 보고서를 전체를 예. 다 보지는 네네. 못했고요. 예. 기사를 통해서 요약본을 본 네네. 적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제도적 미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원장, 병원, 치료의사 등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이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예. 이 사건의 심각성이 지적이 되었고요. 사후관리기관 개입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최초 접수 기관과 이사한 지역의 신고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연 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포항에 살다가 이게 아동학대가 계속 이제 발생한 이후에 예. 인천으로 또 울주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또 이 관리가 안 된 사례로 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정 이후에 행위자가 기관의 상담을 거부할 때뿐만 아니라 종결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학대 행위자가 기관 개입을 거부할 때에도 예. 개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정말 향후에 그 부분은 더 또 제대로 점검을 면밀히 살펴봐서 입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5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아동학대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는 20%만 늘었다 이렇게 지적을 네.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이런 이제 미비한 인프라 보강하는 차원의 어떤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네네. 네. 정인 사건 때문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71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또 시설이 반드시 늘어야 되고요. 이 기회에 정부가 수요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 향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선도적인 자세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외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학대 예. 전반적인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 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황보서영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초선 의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네. 답변을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답변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네. 지난 10월 3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남인순 의원이 예. 여성단체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듣고 이를 서울시 측에 알린 장본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가 이제 남인순 의원께서 어제 입장을 밝히셨는데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면서 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했습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 측에 알린 내용이 피소 사실이 아니라 피소 예정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운동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장난 같은 변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네. 유감스럽고요. 피해자에게 깊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여성단체로부터
알았을 때 첫 번째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소 사실 피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해자와 관련된 그 서울시 특보 젠더 특보에게 먼저 알림으로 해서 예. 사실은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준 것이고 이거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예. 망각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 의원은 청와대와도 굉장히 이제 밀접할 수 있는 예. 삼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2010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혁신과 통합도 공동 대표를 맡으셨고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입지가 있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박 전 네.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개연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또 가해자를 가해 지목인으로 부르자. 여태까지 이런 그 성비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이 같은 당 같은 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남 의원님이나 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보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